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입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부처님 사리 보러 가죠.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처님 사리는 뭐 영롱한 보석과 같은 깨달음의 무슨 결과이며 뭐 맑게 사셨으며 영롱한 사리 아닙니다. 부처님 시체 조각 보러 가는 겁니다. 부처님 시체 조각을 보러 가는 거라고요. 부처님께서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남기셨는데 왜 자기 자신의 시체의 쪼가리인 사리는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사리탑을 세워라 라고 왜 그러셨을까? 왜 사리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왜죠? 얘네들아, 제발 봐. 나 죽었어. 죽었는데 우리 엄마 마야 부인, 우리 아버지 정반왕 몸을 받은 나는 이렇게 죽어서 그 죽음에 나의 시체 조각을 너네가 보고 있잖아. 한국에서는 영롱한 사리라 그래갖고 저도 몰랐어요. 스리랑카 가서 진짜 시체 쪼가리를 보고 이게 살이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사리가 영어로 뭐예요? 릴릭이요? 유골인데요? 부처님 유골이 살이야. 와, 영롱한 살이란 말에 얼마나 속아왔든지. 그러니 부처님은요 불생불멸의 나한테 니네들이 기도하잖아. 니네도 불생불멸의 나가 있어. 불생불멸의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리탑을 만들라고 하신 거를 제가 스리랑카 갔다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불생불멸의 나를 만나는 날이 7월 7석이었어요. 불생불멸의 나를 만나는 날이 7석이었다고요. 거짓 내가 진짜 나를 만나는 날이 7월 7석이었다고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7월 7석 날 뭐가 필요해요? 오작교가 필요하잖아요. 까마귀 오에 까치작이라고? 오라는 숫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7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금강경 인생 수업. 금강경이 5예요. 5. 숫자로 5. 오늘 편지 보내주신 분으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 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빌리 버튼에서. 근데 제가 점수를 주면 95점 고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 고치고 뒀어요. 예, 그렇죠. 오늘 편지 보내주신 분은 편지 보내주신 거 중에 이제 제가 금생에 이루고 싶은 거를 뭘 말씀하셨냐면 재밌게도 3차원에서 전지전능한 내가 되고 싶다. 공상이고 망상일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결핍, 부족감이죠. 부족을 채워주고 앉은 자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걱정, 근심을 해소되게 하고 삶의 무게가 내려질 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람 본연의 순수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상황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차원에서의 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정말 이거 하고 싶다. 금생에. 이런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서원을 가진 서원이 약사경이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의 약사경이 아니고 의정 스님의 약사경이죠. 현장 스님의 약사경은 12가지 서원이 있고
의정스님의 약사 유리강 7불 본원 공덕경, 이거 원순스님이 번역하신 건데, 예, 제가 원순스님한테 부탁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44대원이 있는데 여기에 금생에 이루고 싶은 3차원에서 전지전능한, 이게 3차원에서 전지전능하다라는 게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에 나오는 삼사성환 오칠일묘연, 3차원에서 전지전능하려면 이런 약사 유리강 열애들처럼 7이 필요한데 7은 저절로 뒤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 5만 되면 되는 거예요. 5만 돼. 이 5에 대한 가르침, 자기 자신의 몸은 3차원에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의식은 5차원이 되면 7은 저절로 와서 이분이 바라시는 3차원에서 전지전능하고 자기 주변과 가족과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약사경을, 저도 이게 부처님 진신사일이 109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의 서원이 지금의 저의 서원이에요. 우리 모두의 서원이 돼야 되겠죠. 약사유리강 열애 제일 처음에 요 5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약사,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을 쭉 이어나가면 북극성이 나오죠. 열심히 보세요. 앞으로 지축이 바라서면 우리가 보게 되는 별들도 다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별은 앞으로 못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약사열애님의 서원은 만약 어떻게 이런 몸이 병이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 이런 몸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주는 거. 그런데 지금도 뭐 이렇게 맹인들,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게 해주는 그 선천적인 불균형을 균형으로. 세 번째는 정말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지금도 보면 제가 보기에 그냥 정치계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요즘 스포츠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그다음 드러나지 않은 많은 그 단체에서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에 막 이리저리 얽매이고 정말로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한,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살던 사람도 바로잡아주는, 저 사람 저러다가 나중에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제자리를 갖게 하고. 네 번째는 지금 이분의 소원에도 그런 게 있지만, 내가 어머니 모시고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숲이 보이는 뷰, 이렇게 그냥 먹고 입고 잠자고 장식하고 이런 걸 좀 남들이 사치라고 생각하건 뭐건, 아무튼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물과 보배와 꽃과 향과 향화와 귀와 눈을 통해 양식을 제공하는 이런 거를 구하는 사람을 구하게 해주고. 다섯 번째는 어쩌다가 깜빵하게 생겨서 깜빵에 있는 사람인데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구해주고. 여섯 번째 서원은 세균이라든가 험악지 예상 짐승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지만, 짐승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고,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은행이나 정부 당국이나 세무 당국이나 이런 데서 쫓기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아주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도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게 해주고.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맨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면서 소송하고 다투고 이기네 지네 하는 사람들, 소송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불균형을 균형으로 해주고. 여덟 번째 서원은 당장 최근에 북한에 압록강 넘쳐갖고 중국에 해서 다 그냥 집이 폭풍우 만나고 홍수 만나고 태풍 만나갖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불균형을 균형으로 해주고. 이게 뭐예요? 약사 유리강 열애의 7약사 유리강 열애의 44대원은
그러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해주는 전지전능이에요. 약사유리강열애는 7월 칠성날 북두칠성하고도 도교에서는 연결했고 불교에서는 약사유리강 7불 본원 공덕경으로 했죠. 이게 7이잖아요. 근데 제가 7의 도움을 받으려면 5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사유리강 열애는 오방색실, 오방색의 주머니, 오방랑 이런 게 다 나오죠. 근데 이게 3차원에서 전지전능하려면 육신은 3차원에 있지만 의식은 5차원이 되고 그러면 7은 당연히 따라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동안고 때 이 편지 보내주셨지만 이 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몸 갖고 계실 때 전지전능하게 돼요. 그 공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쭉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장을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월급 같은 건데 연봉 같은 나 자신의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좀 덜 된 곳, 지금이 너무 힘든데 덜 된 곳으로 이직, 이거요 5의 자리에 가면 일자리가 생겨요. 이 회사는 간두리 5 자리에 가면 거기서의 공부가 끝나기 때문에 이직도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강뷰나 숲뷰가 있는 좀 좋은 데로 이사하고 싶다.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형제들과 좀 더 편하게 오랜 시간을 엄마 했으면 이런 이제 경제적인 풍요 그래 좋아요. 이런 뭐 예를 들면 한강뷰가 보이는 한남동 이런 집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이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제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오늘 그 대부도에 가서 미리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풀도 좀 잘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간판도 좀 떼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우리 거사님 둘하고 해서 이제 법은거사하고 넷이 갔는데 오다가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자가부종 비밀번호 4자리 중에 2자리를 아신다고 해요. 그래서 2자리를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그거는 좀 얘기 뭐 한다 그래서 자가부장 비밀번호는요 4자리인지 4글자인지 4글자입니다. 자가보장 100억의 비밀번호는요 참된 인식이에요. 다른 말로는 바르게봄, 참된 인식, 바르게봄. 참된 인식하고 바르게 보는 것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금강경이잖아요. 제가 금강경 강의를 하고 온갖 잘난 척 다 하면서도 이게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그게 비밀번호인데도 비밀번호가 딴 건 줄 알았다니까요. 바르게 봄, 참된 인식. 그건 뭐냐 그게? 참된 인식과 바르게 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가 숲 뷰가 보이고 얘가 아파트 뷰가 보이는 이런 시가 100억짜리 아파트를 얘가 소유하려고 그러시면 얘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비밀번호 몰라요. 얘는 안 돼요. 얘가 돼요. 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의 나라면 주인공이라면 참나라면 어떻게 볼까? 공의 나라면 주인공이라면 참나라면 어떻게 해서 엄마랑 같이 한강뷰가 보이는 혹은 숲뷰가 보이는 저 시가 80억 100억짜리 집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그거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까? 참된 인식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게 지금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건 아까 여기서 내가 가렸던 거는 이제 이분 가족인데 그 가족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부족하니까 자기보다 손윗 사람인데 동생이지만 답답해서 그 부족한
자기 형에 대한 거를 도와주고 그 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거짓 나가 보기에 우리 형이 부족한 거지, 참된 나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저 체험을 하면서 저 영혼이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의 급을 높여서 다른 체험을 하게 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직장도 힘들고 어머니 모시고 한강뷰를 갈 정도도 안 되고 나도 근근히 즐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데 나의 형을 위해서 형이 잘 되기를 기도해 준다? 물론 저도 이렇게 살았지만 그런 거를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말은 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그냥 저 형의 영혼은 저런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체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기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시니까 그 형에 대한 참된 인식도 안 되고 그 형의 상황에 대한 바르게 봄도 안 된 거예요. 이 앵글에서 봤으니까. 이 앵글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회원님들 때문에 제가 공부합니다. 저를 비추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요 세 번을 제가 이제 쪼개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현 시점에서 답답한 거는 뭐냐면, 궁극적인 공부, 세상에 필요한 기술 학습도 해야 되고, 몸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 정신적으로 바뀌고, 그냥 체력이 안 되니까 번아웃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개인적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 마음의 너그러움이나 인내심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본래의 나의 성격이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자기 비판이잖아요. 이거 자기 비판이잖아요. 자기 한계 설정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요, 오늘도 같이 갔다 오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부를 하다가도 어떤 불안감, 두려움, 걱정이 일어나면 그 두려움에 밀리는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 그 두려움 떠올려 봐라. 안 돼요. 그 두려움, 공포, 답답함, 이 너그러움이나 인내심이 이루어져가는 자기 마음이 딱 떠오르는 게 일부러 당긴다고 해서 당겨지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올라와요. 그 때가 되면 올라오는 게 찬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아까는 형의 영혼으로 했지만 제발 자기 영혼이 지금 이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 입장에서는 수없이 윤회하면서 지난 생에는 시소의 저쪽, 이번 생에는 시소의 이쪽, 지난 생에는 음극, 이번 생에는 양극, 천칭거울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일중은 기둥에 이 기둥, 저 기둥, 이 기둥, 저 기둥 이런 식으로 만학만내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찌됐건 제발 그냥 하게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 시점에서 답답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거 떠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떠올라요. 그때 딱 이거 찬스다 라고 해서 그거를 자기 영혼이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그렇지만 아까 자가보장 100억의 비밀번호처럼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도 말고 그 걱정에 끌려가지도 말고 그 자괴감, 그 답답함, 그 내 마음을 잃어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거를 그냥 이걸 느끼고 싶으니까 그거를 그냥 봐야 돼요. 그럼 바르게 봄, 참된 인식, 주인공의 눈으로, 열애의 눈으로, 부처의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울 속에 내가 답답함, 두렵다, 걱정한다 라는 거 아니에요. 거울 속에 떠오른 내가, 지금 내가 떠오른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속에 내가 답답하다, 구질구질하다, 지저분하다, 이발 좀 해야 되겠다, 뭐 좀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거울 밖에 나를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답답하다라는 답답함을 느끼신다며요. 근데 답답함을 느끼는 놈이 있잖아. 답답함을 느끼는 걸 아는 놈이 있잖아. 자괴감 드는 거를 아는 놈이 있잖아. 그 상황의 안타까움을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 아는 놈이 영혼을 시켜서 영혼이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행스님 같으신 분은 뭐라 그랬느냐. 이걸 아는 놈은 주인공이니까 야, 이건 네가 만들었지?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네가 해결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건 일처즉입 열애지로 주인공하고 쇼당 보는 건데, 그게 맘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행스님도 두 가지예요. 주인공한테 맡기라고 얘기하고 관하라고 얘기해요. 관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참된 인식, 제대로 봄으로 자기 자신의 인식을, 상황에 대한 인식을 5차원으로 갖다 놓는 거고, 5가 되면 북두칠성의 아까 약사여래님의 서원처럼 주인공은 그냥 빨려오는 거고, 이게 금강경이나 이게 반야심경, 지금 우리 따밥 회원님들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제대로 봄, 참된 인식, 금강경 이런 걸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라고 하면서 5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7은 저절로 와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걸 몰라갖고 저 안타까움, 답답함, 자괴감, 쪽팔림 이런 거 들으면 이게 거울이라는 걸 모르고 거울 뒤집어 버리고 거울 치워 버리고 거울 천으로 씌워 놓고 거울 찬장에 넣어 버리고 모든 상황은 의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치워버렸,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제가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질문도 두셨는데 이 질문은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건 금강산매경 할 때 제가 막 방황을 할 때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세 가지 이렇게 현 시점에서 답답한 점, 동안거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 금생에 싣고 이루고 싶은 거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거꾸로부터 하면은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7월 7석은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